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길 수학 교육 환경이 많이 바뀐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3년간 어떻게 바뀌는지 아셔야 되고요. 저희가 메솔로지라는 프로그램을 런칭하는 것을 기념해서 이 설명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저와 저희 연구소에서 정말 열심히 만든 수학 MBTI가 있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 우리 아이의 수학 학습 성향을 알게 되실 것이고, 효과적으로 수학 공부를 시키는 방법 또 아시게 될 겁니다. 단점을 알고 그 단점을 보완해서 효과적으로 수학 공부를 시키는 방법을 알아가실 수만 있으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설명회를 들으신 보람은 충분히 있으실 겁니다. 이게 꼭 수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설명회 마지막에 저랑 같이 하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같이 하실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학부모님의 한 시간이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설명회 끝에 저희 설문과 MBTI를 하시고 나면 스타벅스 상품권을 무려 500분에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고 설문까지 참여하시고 많이 많이 받아가세요. 그리고 설명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설명회를 진행하는 동안 메소로지를 함께할 저희 원장님들께서 친절하게 답글을 달아주실 겁니다. 꼭 메소로지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수학 공부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많이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변하는 수학 교육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분위기도 환기할 겸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옆에 아이들 있으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냥 동그라미요. 동그랗게 생긴 거요. 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수학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요. 아니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반지름의 제곱과 같은 것이요. 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동그랗게 생겼다라는 것은 서술적 언어라고 하고요. 그림으로 그린 걸 그림 언어, 도표 언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수학적 언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학은 언어입니다. 자, 아이들을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많이 느끼는 건데 수학과 언어는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수학입니다. 과학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경제나 정치나 사회 전반적에서 수학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래서 수학이 전 세계에서 사고력 개발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매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같은 학년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아이들의 수학 성취도가 가장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학은 활용도를 높여가면서 사고력을 쌓는 도구로 쓰이는데 우리나라는 크레버스나 CMS 같은 좋은 학원들이 이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활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혼자 공부했을 때보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받았을 때 그 성취도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시스템이 극단에 있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성취도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학이 대학교 입시에 엄청 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수학이 비대해진 사회이기 때문에 수학을 다이어트해서 슬림하게 가져가시면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수학이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언어 사고력을 가장 잘 가르치는 곳, 아시는 대로 청담어학원입니다. 또한 수리사고력, 수학사고력 하면 단연 CMS가 1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사고력 교육을 가장 처음 시작했고 지금도 가장 잘 가르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이 하나로 합쳐져서 수학과 영어를 가지고 사고력이라는 시너지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 크레버스라는 이름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합쳐지고 나니 저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교과 수학입니다.
아이들에게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제대로 된 교과 수학을 가르치고자 크레버스에서 만든 새로운 교과 수학 이름이 바로 메솔로지입니다. 자, 잠깐 분위기 환기를 위해 퀴즈 하나 낼게요. 엄청 쉬운 겁니다. 보시는 대로 바로 채팅창에 댓글 하나 남겨줘 보세요. 나갔죠? 4분의 1 나누기 2분의 1이랑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예, 답이 막 올라오고 있네요. 답을 달아주고 계신데 아마 답은 거의 맞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1번은 2분의 1, 2번은 6분의 5입니다. 옆에 아이가 있다면 왜 답이 이거야?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마 대부분 분수의 나누기는 역수로 바꿔서 곱해요 랑 분수의 덧셈은 통분해서 더해요 라고 답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왜 역수로 곱해? 통분을 왜 하지?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고 머뭇거릴 겁니다. 푸는 방법을 외우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학을 이렇게 단순히 공식으로 풀이 방법만 외우면 나중에 수능이나 학교 내신에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나오는 소위 킬러 문항들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킬러 문항을 맞추기 위해서는 단순한 문제 풀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킬러 문항이라는 것은 수능에서는 21번, 29번, 30번 이런 문항들을 말하는데요. 보통 문제가 엄청 길어요. 문제가 길어서 문제를 이해하는 문해력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풀이 방법을 찾아내는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잘하는 곳이 우리 크레버스입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집중하시고 또 집중하세요. 여기부터 진짜입니다. 우리나라 수학 교과 상황, 우리가 왜 크레버스가 되어서 수학 교과 프로그램을 런칭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어떻게 바뀌길래 메솔로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냐? 우리나라 교육 환경의 변화를 조금 말씀드릴 건데 예약자 명단을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 있더라고요. 중간 정도에 맞춰서 4학년 학부모님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분, 15분 정도는 정말 엄청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용어 그리고 대입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 15분 정도만 잘 듣고 명심하시고 이 내용을 잘 알아주시면 아이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진짜예요. 요즘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일까요? 여기 적혀있죠? 맞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2025학년도부터 시작되는 고교 학점제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교 학점제가 혹시라도 안 될까봐인지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무조건 가는 길입니다. 없어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유리하든, 불리하든 가야만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 아이들이 고생하지 않고 편하고 수월하게 갈 수 있게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무엇이냐? 이걸 들어봐야 될 텐데요.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똑같은 것을 배워서 똑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에서 병목 현상이 생겼습니다. 대입의 문이 너무 좁다는 얘기죠.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재능은 다 다른데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배우고 같은 방법으로 평가받는 것이 문제다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고교 학점제입니다.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배우고 원치 않는 것을 덜 배울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것이 고교 학점제입니다. 기존에는 우리 아이들이 약간 수동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스스로 필요한 수업을 선택을 하고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게 해주겠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 다른 것을 배워서 다르게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고교 학점제의 기본 취지이고 교육부에서는 이 고교 학점제를 만능 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씩 지루해지기 시작하시죠? 그래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고교 학점제에 대한 약간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오늘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잘 듣고 영심해 주세요. 고교 학점제의 진실입니다.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이냐? 우리나라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욕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건 다 인정하시죠? 그러다 보니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한 고교 학점제 과목들이 아직 고교 학점제가 시작도 안 했는데 정해져 버렸습니다. 어차피 대학에서 원하는 과목은 정해져 있고 학생들이 정해진 과목만 이수하게 되면 대학에 의해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과목이 결정되고 됩니다. 고교학점제를 비판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찬성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외우셔야 돼요. 수학으로 보면 1학년 때 공통수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통계, 기하 이런 과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표 보이시죠? 교육부 발표 자료입니다. 물론 진로 선택 과목에서 경제 수학이나 등등 여러 과목이 있지만 오늘은 수원투, 미적분, 기하 이 네 과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이 네 개는 내신에서 듣지 않으면 단언컨대 절대로 인설 못해요. 인설할 수가 없습니다. 인설을 하려면 이 네 개는 무조건, 진짜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우셔야 돼요. 수, 원투, 미적분, 기하. 그런데 수능에서는 미적분이나 기하 두 개 중에 한 과목을 골라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미적분을 시험을 볼지, 기하를 볼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3학년 때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미리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과목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목에는 크게 4개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신에 유리한 과목, 내가 잘하는 과목.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신에 잘 따는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진로에 맞는 과목. 그 다음에 내신이 망했을 때 수능에서 점수를 따기 좋은 과목. 크게 보면 이렇게 4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이 4개 중에서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데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고르면 당연히 망합니다. 무조건 망해요. 꼭 미리 준비하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학생 수를 보면 2035년 수능까지는 한 40만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더군다나 상위 20개 대학, 그러니까 소위 인서울 대학들은 정원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35년까지는요. 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고교 학점제만 믿고 뭔가 대학 가기 좋아지겠지, 뭔가 좀 편해지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을 인서울 이상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중위권을 수도권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상위권과 중위권의 학습 부담, 학습량은 무조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서울 이과 쪽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은 수학은 6개, 영어는 5개 이상 들어야 될 겁니다. 인서울 문과 쪽을 지원하는 학생은 수학은 4개, 영어는 6개 이상 들어야 돼요. 수학은 최소한 2개, 영어 3개 이렇게 듣는 학생은 그냥 고등학교를 즐기는 아이들, 아무 생각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수학 2개, 영어 3개 듣게 들을 거예요. 실제로 이미 문이과 통합 수능이 치러지게 되면서 어떠한 과목의 표준 점수가 잘 나오는지는 이미 정해지고 있고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 4년이 지나면 대학을 결정하는 킬러 과목은 수 1, 2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대학을 결정하는 킬러 과목은 수 1, 2입니다. 수 1, 2는 무조건 골라야 되고 대학을 가고 싶으면 무조건 골라야 되고 이 외에 어떠한 과목을 고를지는 미리 공부를 해본 학생만 선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간단하게 이과면 확통 안 하고 기하를 하면 됐고 문과면 기하를 안 했어도 됐는데 이제는 그런 것 없이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면 기본적으로 수원투, 리적, 기하는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하자면 미적 기하를 듣고 수원2 당연히 듣고요. 수원2 미적 기하를 듣고 추가로 기하까지 확통까지 들을 수 있는 친구가 인서울 하는 것이고 스카이 가는 것이고 기하까지 못 들으면 수도권 가는 것입니다. 즉 상위권 대학 인서울 스카이를 목표로 하면 들어야 하는 과목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기하까지 들은 학생들을 뽑지 안 들은 학생을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골라서 듣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얘기할 때는 학생의 성향에 맞게 골라서 들어라 라고 고교 학점제를 시행을 했지만 대학에서 고르는 겁니다. 대학에서 정해진 루트를 만들어 놓으면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는 대학이 정하는 것이고 학생은 그 루트를 따라가려면 그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무슨 과에 오려면 이거 들어. 아니면 안 뽑을 거야. 우리가 정해진 과목 들은 학생 중에 잘한 학생 뽑을 거야. 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로 선택까지 고려하면 너무나도 복잡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원, 투, 미적, 기하 요 네 개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수원, 투, 미적, 기하는 반드시 하고 여건이 되면 확통까지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적하고 기하까지 공부를 하려면 수원, 투까지, 수투까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전 기준으로 보면 기하까지 공부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영재학교를 준비한 친구들이나 특목고 중에서도 상위권 특목고를 준비했던 친구들입니다. 반면에 보통 그냥 공부 좀 했다, 뭐 선행 좀 했다 하는 친구들은 한 1년 정도 밖에 선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서울을 하려면 미적분까지 보고 가는 것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서울 하려면 미적까지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나눠보면 주변에 있는 모든 원장님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앞에 말씀드렸지만 스카이에서 미적을 안 들은 친구를 뽑을 이유가 없어요. 미적 들은 애들 넘치는데. 특히 공대 같은 경우는 미적을 안 들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카이를 원한다면 상위권을 원한다면 무조건 미적이 우선 기하는 필수 기억하셔야 돼요. 수원2 미적 기하 이거는 반드시 골라서 미리미리 공부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고교 학점제 내용 정리할게요. 고교 학점제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목은 대학이 선택을 하고 학생은 대학이 선택한 그 과목에 맞춰서 공부해야 한다. 이것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환경이 3년 내로 바뀝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이들이 어떤 학원을 어떠한 과정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지금 잘못 선택하면 우리 아이에게 3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선택에 따라서 3년 뒤 우리 아이가 전혀 다른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교 학점제는 공부할 과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학습 방법을 골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을 수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수학학원 원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 CMS를 선택하시는 것과 일반 내신 학원을 비교하면 당연히 일반 내신 학원을 더 편하게 생각하십니다. 더 쉬우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나면 저희 아이들, 좀 어렵게 공부한 아이들은 수능 킬러 문제도 다룰 수 있는 아이가 되어 있지만 내신 학원 아이들, 맨날 뭐 유형서 같은 문제만 풀고 있는 아이들은 절대 킬러 문제를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맞추는 걸 떠나서 시도조차 못해요. 그러니까 1등급은 이미 그 상태에서 물을 건너간 거고 2등급, 3등급 여기를 고민하는 아이가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늘 좋은 친구 만나라 라고 어머니들 말씀하시잖아요.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아이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학원을 선택했는데 그 학원에서 미적 필요 없다. 왜 벌써 기하까지 하시냐? 그냥 수상화만 열심히 하세요. 공통수업만 하시면 됩니다. 굳이 왜 미적을 지금 하세요? 라는 학원이 있으면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쉬운 문제로만 쉬운 수업을 하는 학원과 미적 기하까지 해야 한다고 하고 고등학교에 무조건 여기까지 공부한 다음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학원이 있으면
그 학원을 고르는 게 맞습니다. 3년 뒤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어떻게 달라질지 그 결과는 뻔합니다. 지금 어떤 학원을 어떻게 선택했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지금의 학원, 지금의 교육 프로그램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새로운 교육 과정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가슴속에 품으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아, 맞다. 교육 과정이 바뀌었지. 거기에 맞게 새롭게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겁니다. 새로운 교육 과정이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조금 지루하셨겠지만 실제로 선택 과목까지 고려하면 훨씬 복잡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저 이따 이 동영상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다시 돌려보시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가까운 크레버스로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제가 엄마들의 착각과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따로 문자를 보내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마 뜨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아이는 맨날 100점입니다. 실수해서 하나 틀려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때는 맨날 수학 90, 100점이더니 중학교 오니까 80점을 못 넘깁니다. 라고 상담을 해오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교육부에서 발표한 발표 자료를 만든 그래프입니다. 초등학교에서 90점을 넘는 아이를 비율로 보자면 45%가 넘죠. 고등학교 때 6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율로 보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90점을 넘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의 실력을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게다가 여기 보면 고등학교 때 90점 이상이 2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건 전국 기준입니다. 고1 3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90점 이상이 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여러분이 계시는 학군지로 가면 주위 학교를 갈수록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없다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지역에 서울대를 2명 이상 보내는 학교가 있다고 했을 때 전교 1등이 70점을 못 넘고 평균이 50이 안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초등학교 90점 이상 맞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6등급이 아니라 그 이하도 갈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지 제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나름대로 수학을 10년 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또 CBS에서만 10년 넘게 일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해당되는 몇몇 아이들만 얘기를 드릴게요. 먼저 원래 잘하는 아이라 상관없어요. 초등학교 때 잘했는데 실제로 중학교 올라가니까 90점이 안 나오기 시작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인데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사춘기가 와서 공부하기 싫다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그러지 말라, 뭐라도 시켜라, 아예 놓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어머니께서는 우리 아이 원래 수학 잘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 거고 와도 다른 아이들 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라고 중학교 1학년 여름부터 중학교 2학년 2학기 시작하기 전까지 한 1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온 아이가 있습니다. 다시 왔을 때 당연히 이전만큼의 성취도는 나올 수가 없었고 실제로 이 친구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니 50점을 못 넘겼습니다. 머리가 나쁜 친구는 아닌데 학군지에서 공부하는 친구라서 워낙 다른 친구들이 많이 열심히 했고 그래서 그 좀 쉬었던 친구는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수학 때문에 좋은 대학을 바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원 가면 뭐 한 문제는 풀고 오겠죠. 라는 건데 반면에 어떤 친구도 있었냐면 같은 반 친구입니다. 학교 점수가 100점, 한 문제 실수로 틀린다고 해도 그것을 믿지 않으시고 꾸준히 시키시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어려운 공부하기 싫다, 막 떼를 쓰고 해서 학원 다니기 싫어요. 막 그래도 일단 가서 앉아 있어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앉아만 갔다만 와. 라고 꾸준히 보내시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랑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학원 가서 너네 시간 앉아 있으면 한두 문제라도 뭐 이해하고 풀고 오겠죠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라고 하고 꾸준히 공부를 시켰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모두가 원하는 S대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어렸을 때 공부는 아이의 의지로 하고 사춘기 때 공부는 엄마의 의지, 학부모의 의지로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춘기 때는 모든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해요. 이때 공부는 엄마의 의지로 시키는 겁니다. 현재는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자만하지 말고 꾸준히 잘할 수 있도록 관심, 격려 꼭 필요합니다. 공부는 아이의 의지가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엄마의 의지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자, 엄마들의 착각 두 번째입니다. 어머니들이 생각하실 때 수학이 중요하고 우리 아이는 수학이 부족하니까 한 학기에 해당되는 문제집을 5건 풀리는 학원, 심지어는 6건 이상 풀리는 학원에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서 정답률을 높이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유형에 대한 단순 연습일 뿐입니다. 눈속임이에요. 실제 실력은 심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메솔로지는 이 심화에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기당 많은 반복을 시키는 게 아니라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견디고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의 심화를 제공해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받아먹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메솔로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아이가 풀었을 때 정답률이 90% 이상 나오는 문제집을 여러 권을 풀려 계시면 우리 아이 점수 잘 나와요. 우리 아이 문제집 푸는데 다 맞아요. 라고 좋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시간을 버리고 계신 겁니다. 스스로 문제를 풀었을 때 점수가 50점, 70점 이 정도 나오는 교재를 갖고 수업을 해주는 곳에 가서 50점, 70점을 70점, 90점, 80점, 100점 이렇게 만드셔야지 당장 90점, 당장 100점 나오는 교재로 주구장창 많은 문제를 풀리는 학원, 풀리는 학습 방법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수학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고교 학점대가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심화까지는 못하더라도 선행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 권을 안 풀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수능에서 기하를 고르지 않더라도 기하를 들어놔야 기하를 안 골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어떤 음식에 뭐 알레르기가 있는지 조금 먹어봐야 그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이거 먹으면 큰일 나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과목이 우리 아이에게 맞고 우리 아이가 잘 이해하고 우리 아이가 점수가 따기 좋은지 성적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맛보기를 해봐야 그 과목을 선택을 하든지 피해서 갑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때 갈등하게 되면 휩쓸리게 되고 내 실력과 다른 이상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입에 실패하는 아이가 됩니다. 자, 이것도 간단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케이스인데 성적표를 보니까 기분 나빠서 도저히 못 보내겠습니다. 라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아이들 테스트를 보고 성적표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뭐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아이랑 싸우셨는지 다른 학원은 왜 우리 아이 다 잘한다고 하는데 너네만 왜 점수가 이렇게 낮은 거냐? 너무 쓸데없이 어렵게 가르치는 거 아니야? 라는 학부모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심화를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 성적표만 받을 때마다 도저히 기분이 나빠서 더 못 보내겠다, 더 못 다니겠다, 쉬운 교재로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뭐 소위 동네 공부방으로 가서 공부시키겠다 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당장 성적표에 찍힌 점수에 민감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많으신 반면에 뭐 틀려도 재밌어요. 아이가 재밌으면 됐죠 뭐. 이런 부모님도 계십니다. 반대로 위의 아이랑 같은 반 학생이었는데 위 아이보다 못해요. 성적이 낮아요. 뭐 틀리든지 말든지 문제 푸는 것 자체를 즐기는 학생이에요. 엄청 열심히 나름의 방법으로 고민하는데 전혀 틀린 방향으로 접근해서 틀리기도 하고 운 좋게 맞는 방향으로 접근해서 맞추면 뭐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엄청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도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아이가 어려워하지만 아이가 공부하는 것 자체, 문제 푸는 것 자체가 재밌어 하니까 뭐 괜찮다. 뭐 점수 빵점이면 어떠나. 애가 재밌어 하면 됐지 뭐. 라고 꾸준히 보내시던 학부모님이 계십니다. 두 학생이 나중에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았는데
1학년 1학기까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고1 2학기가 되자 내신에서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갭이 생겼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중학교 때 같은 과정, 같은 반에 있던 친구였는데 고1 2학기가 되면서 아예 따라잡을 수 없는 정도의 실력 격차를 갖게 됩니다. 즉 이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아무 학원이나 보내시면 3년 뒤에 굉장히 큰 후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착각을 안 하도록 저희 메솔로지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니네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크레버스가 준비한 메솔로지는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커리큘럼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프로그램의 특징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자세한 커리큘럼은 근처 크레버스 센터에 문의 주시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참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 뒤에 설문과 MBTI 하셔서 커피 쿠폰 꼭 받아가세요. 저희 첫 번째 착각이 뭐였죠? 우리 아이가 100점인데 실제 실력은 100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쥐표를 저희가 만들어 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초5인데 중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아이가 실제로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90점이니까 잘하겠지 뭐. 이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하겠네.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다니는 대형 학원의 장점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같은 과정을 수강하니까 전체 아이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님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경시대회도 나오고 하시거나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 대회에 맞는 준비를 한 경우에 비교가 되고 실제로 교과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교를 위한 지표를 저희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다익선, 무작정 많은 문제를 풀리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연산만 하거나 쉬운 문제만 다루는 친구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킬러 문제들을 풀어내지 못합니다. 푸는 걸 떠나서 손도 못 대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만 풀어서 지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강한 자극을 줘서 수학적으로 단단한 실력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다니고 계시는 교과 학원에서 한 학기에 5건을 풀리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건은 90점 이상 맞는 문제집을 풀리면서 이거 100점 맞게 해줄게요. 라고 말하고 있으면 이 학원은 이상한 학원입니다. 시간을 버리고 있는 학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면 내신은 중학교 2학년 이후에 있어요. 심화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내신 대비 문제집을 5건 이상 절대로 풀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심화 문제만 확실히 잡고 넘어가면 내신 100점은 그냥 나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예를 들어 5건을 풀릴 때 뭐 70, 80, 90, 90, 90점 이상 맞는 책으로 공부를 하면 비효율적인 공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대입을 위해서는 해야 하는 선행의 높이까지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기하나 미적까지는 한 번은 보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5번 푸는데 시간을 버리고 있으면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고 있으면 정작 중요한 것을 공부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저희 메솔로지는 효율적인 공부를 시켜서 아이들이 스스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 중에서 성공하는 사례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저희 메솔로지입니다. 10년 넘게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오면서 지켜보고 만들어낸 수많은 성공 사례가 있는데요. 이 성공 사례를 더 많은 아이들에게 나눠주고자 그 노하우를 담은 프로그램이 바로 메솔로지입니다. 아이들에게 꾸준히 자극을 줘서 도전하고 작은 성공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겁니다. 이 작은 성공의 경험이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고 이 공부하는 습관이 탄탄한 기초를 만듭니다. 이 탄탄한 기초가 큰 성공을 만들게 됩니다. 이 기초를 토대로 고교 학점제 시대에 대입에 성공하는 선행을 메솔로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교과 과정이 바뀌었고 평가 방법이 바뀌었으니 공부 방법도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것에 맞춰서 메솔로지가 생겨났구나. 메솔로지는 고교 학점제 시대 대입에 성공하는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설명회 들으신 분들은 혹시 주변에서 메솔로지가 뭐래?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고교 학점제 시대 대입에 성공하는 선행 프로그램이래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입에 딱 달라붙죠. 고교 학점제 시대 대입에 성공하는 선행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수학 MBTI로 우리 아이 어떻게 공부시키는 것이 좋을지 이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설명회 중간중간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한두 개만 뽑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놓은 글은 S대 의대 합격생이 어느 매체에서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저희 메솔로지가 지향하는 바랑 똑같아가지고 띄워놓았으니까 답변 드릴 질문 고르는 중에 한번 읽어봐 주세요. 더 눈에 띄는 게 두 개를 한 번에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지점별로 같은 커리큘럼인가요? 랑 이사가도 다른 지점에서 같은 수업 이어서 들을 수 있나요? 이건 한 번에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큰 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학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시간표 같은 것은 살짝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점에서 같은 수업을 이어서 수강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로 맡아주실 선생님께서 아이의 학습 상황이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입학 테스트는 치러야 됩니다. 입학을 하냐 못하냐의 판단이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입학 테스트는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KMO 과정으로 올라갈 수 있나요? 라는 건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메솔로지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했으면 경시 과정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영재학교나 특목고 준비 과정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 선생님들께서 계속 답글로 달아주실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제가 드릴 설명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저랑 같이 검사해 보실게요. 이따가 해보시려면 캡처하셔도 됩니다. 10년 넘게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온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저랑 저희 크레버스 연구소가 함께 만든 수학학습법 검사입니다. 학생들의 성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정답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참고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크게 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항당 3개의 항목이 있는데 어느 쪽이 우리 아이에게 더 해당되는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MBTI 해보셨잖아요. MBTI 하시는 것처럼 알파벳 하나씩 하나씩 고르시면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바로 말하는 거랑 정리해서 말하는 건 애매하긴 한데 혼자 집중해서 문제를 풀고 개념 이해하는 걸 훨씬 좋아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B보다는 T에 더 해당됩니다. 다른 문항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 고르셨을까요?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혹시 아직 못 고르셨으면 캡처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TEMA가 나와서 제가 뭐 수업 준비나 공부하는 스타일이랑 맞게 나오긴 하던데 여러분은 어떤 게 나왔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댓글로 한번 달아봐 주시겠어요? 멀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다양한 결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결과에 맞는 학습법도 챙겨서 확인 꼭 해보세요. 이렇게 골라서 만든 결과를 설문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설문도 꼭 해주시고 제출까지 눌러주셔야 저희가 커피 쿠폰을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제출까지 눌러주셔야 됩니다. 오늘 설명에 도움이 되고자 많이 준비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유익한 시간이셨기를 바라봅니다. 중간에 채팅으로 올라오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설명회 이후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각 지역 크레버스 센터에 문의를 주시면 자세한 내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문 제출하기 꼭 누르셔가지고 커피 챙겨가시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3월에 메슬로지 프로그램으로 크레버스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